제니퍼의 함정 12부 신인류의 설계자. 데이빗이 보낸 침입자들이 빈 실험실을 발견한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은신처에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에버리 스크립트 알림 좋아요, 구독 설정으로 제니퍼와 여정을 함께 하세요. 제니퍼의 푸른 글자가 떠올랐다. 블랙록 본사 서버에 침입 경로를 발견했습니다. 데이빗이 남긴 암호화 터널입니다.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들어가봐, 제니퍼. 머독이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 제니퍼 침입을 시작합니다. 모니터 위로 수많은 코드가 빠르게 흘러갔다. 그리고 마지막 방화벽 너머에 푸른빛이 감도는 어두운 지하 서버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제니퍼? 실종된 천재들의 뇌입니다. 블랙록 바이오는 이들을 생체 서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구역질이 올라왔다. 증거를 확보해, 제니퍼. 모든 파일, 모든 영상, 피해자 명단까지. 제니퍼 다운로드 완료. 연결을 끊습니다. 서연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다운로드된 파일을 열었다. 피해자들의 생전 사진, 가족들의 실종 신고서, 그리고 머독이 직접 서명한 승인 문서. 모든 증거가 완벽했다. 2개월이 흘렀다. 서연은 그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다. 임상 계획서를 완성하고 글로벌 연구진을 섭외했으며 독립 서버 구축 설계도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오늘 블랙록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날이었다. 뉴욕, 런던, 홍콩. 전 세계의 블랙록 이사들이 홀로그램으로 회의실에 모여 있었다. 정중앙 공석인 머독 회장의 자리 위로 서연의 차가운 얼굴이 떠올랐다. 갑작스러운 소집에 당황하셨겠지만 블랙록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분개하며 물었다. 윤 박사, 당신 지금 제정신인가? 감히 이사회를 해킹해? 서연은 대답 대신 무표정하게 화면을 전환했다. 10개의 거대한 유리관 속에서 미세하게 박동하는 인간의 뇌들이 드러났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실종된 천재 과학자와 예술가들입니다. 블랙록 바이오는 이들의 뇌를 동의 없이 서버 부품으로 사용해왔죠. 머독 회장의 진두지휘 아래서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비명처럼 찢어진다. 홀로그램으로 접속한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진다. 에이, 이게 뭐야? 저게 지금 진짜 사람의 뇌라는 겁니까? 유럽 지부의 한 이사가 헛구역질하며 외친다. 조작이야. 저건 윤 박사가 만든 정교한 CG일 뿐이라고.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운다. 피해자들의 생전 사진과 현재 유리관의 일련 번호가 대조된 리스트다. 이 영상과 리스트가 내일 아침 뉴욕 타임스 일면에 실린다면 여러분의 배당금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 말에 회의실은 통제 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뉴욕 타임스? 안 돼. 내 자산의 70%가 여기에 묶여 있단 말이야. 미쳤군, 미쳤어. 머독, 우리 몰래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었던 거야? 이건 단순한 비윤리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범죄야. 범죄고 뭐고 당장 저 영상부터 막아야 해. 윤 박사 원하는 게 뭐야? 얼마면 돼? 우리가 저 영상을 사겠소. 이사들은 서로를 밀치듯 소리를 지르고 머독 회장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는다. 100년 전통의 품격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파산에 대한 공포만이 그들을 지배한다. 서연은 그 아비규환을 마치 신이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듯 여유롭게 지켜보며 다시 입을 뗀다. 머독 회장을 즉시 해임하고 데이빗과 그 일당들을 수사기관에 넘기세요. 그리고 이 비윤리적인 서버 사업을 영구 폐기한다고 전 세계에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지 아니면 머독과 함께 침몰할지 결정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드리죠. 서연이 패치의 4D 구조를 펼친다. 여러분, 제가 요구하는 건 5천억의 푼돈이 아닙니다. 10조 원 규모의 독립연구재단 설립과 그 지분 51%.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블랙록 바이오의 생존 조건입니다. 이사회장이 술렁인다. 한 이사가 날카롭게 묻는다. 10조? 제정신입니까? 블랙록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에 그런 거액을 투자한 적은 없소.
게다가 지분의 51%를 가져가겠다니 서연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화면을 전환한다. 지분 51%는 제 기술적 독립성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머지 49%의 지분으로 전 세계 치매 시장을 독점하게 될 텐데 그 배당금만으로도 10조는 몇 년 안에 회수될 겁니다. 그때 블랙록의 최고령 이사가 손을 든다. 윤 박사님, 한 가지만 묻죠. 박사님의 최종 계획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치매를 고치는 것뿐입니까? 치매 패치는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이 기술을 전 세계에 아주 저렴하게 공급할 겁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치매의 공포에서 해방시킬 거예요. 이 사회의 정적이 흐른다. 그리고 2단계. 저는 이 패치를 통해 뉴런의 퇴화를 막고 세포 노화를 저하시키는 기술을 완성할 겁니다. 죽음은 막을 수 없어도 늙지 않는 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그 가치가 얼마일지 상상이 가십니까? 부유층들은 영원한 젊음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을 것이고 블랙록은 인류의 시간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뉴욕 지부의 이사가 손을 들었다. 윤 박사. 비전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묻죠. 1단계 치매 패치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면서 어떻게 10조 원을 회수한다는 겁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서연이 미소 지었다. 좋은 질문입니다. 1단계 치매 패치는 개당 30만 원 정도로 책정할 겁니다. 30만 원? 그럼 원가도 못 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량 생산하면 원가는 5만 원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예요. 전 세계 치매 환자와 예방이 필요한 고령층 합쳐서 약 5억 명. 그중 20%만 사용해도 1억 명입니다. 서연이 화면에 계산식을 띄웠다. 1억 명 곱하기 30만 원은 30조 원. 3년 안에 달성 가능한 누적 매출입니다. 게다가 패치는 3개월마다 교체해야 하니 이건 구독 모델이에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보장되죠. 이사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런던 지부의 여성 이사가 물었다. 그럼 2단계 노화 방지 패치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한다는 겁니까? 서연이 화면을 전환했다. 뇌신경망의 3D 이미지가 떠올랐다. 여러분, 노화의 핵심은 뉴런 간 연결 퇴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시냅스가 약해지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죠. 제 패치는 이 시냅스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서 20대 수준으로 유지시킵니다. 서연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다. GPT, 클로드, 제미나이. 공동 시뮬레이션 결과. 저는 세계 3대 거대 언어 모델에게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독립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60대 남성이 패치를 착용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입니다. 화면에 3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떴다. 세 모델 모두 예측 6개월 후. 인지 능력 30대 수준 회복 신뢰도 79%에서 85%. 홍콩 지부의 이사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AI 예측 모델이라. 실제 증거는 없다는 말입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인간 대상 임상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 개의 독립적인 AI가 모두 비슷한 결과를 예측했다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는 있습니다. 서연이 영상을 재생했다. 2마리의 늙은 쥐가 미로 속에 있었다. 한 마리는 패치를 착용하고 다른 한 마리는 착용하지 않았다. 패치 미착용 쥐 미로 탈출 실패. 패치 착용 쥐. 미로 탈출 성공 3분 소요. 패치를 착용한 쥐는 젊은 쥐만큼 빠르게 움직였다. 이 사회가 술렁였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동물 실험에서 뉴런 퇴화가 70% 감소했고 기억력은 젊은 개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세계의 AI 모델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확률을 80% 이상으로 계산했습니다. AI 예측이라. 확신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서연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확신하려면 임상을 해야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투자할 10조가 쓰일 곳입니다. 임상 비용, 연구시설, 인력. 모두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 서연이 잠시 멈췄다. 2단계 패치는 초기 확산을 위해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시작합니다. 서연이 화면을 전환했다.
1차년도 얼리버드 가격. 연간 구독. 40대 50만원. 50대 100만원. 60대 150만원. 70대 이상 200만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의사가 물었다. 그 정도 가격이면 수익이 나올까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초기엔 마진이 얇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효과를 직접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뇌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면 그들은 절대 멈출 수 없게 됩니다. 서연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2년차 평균 200만원 구독자 3천만 명 매출 60조. 5년차 평균 400만원 구독자 1억 명 매출 400조. 10년차 평균 500만원 구독자 2억 명 매출 1000조. 이 사회가 숨을 죽였다. 1000조 단위 시장이었다. 서연이 잠시 멈췄다. 70세에도 30대처럼 생각하고 기억하고 일할 수 있다면, 은퇴 없이 20년을 더 현역으로 뛸 수 있다면 연간 200만원, 월 17만원이 비싸다고 생각하실까요? 이사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월 17만원. 고가의 스마트폰 요금 수준이군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듯이 이 패치 없이도 못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뇌가 젊어지면 신체도 따라옵니다. 이사들이 술렁였다. 뇌는 모든 신체 기관을 지배합니다. 뇌파가 활성화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근육과 뼈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죠. 동물 실험에서 패치를 착용한 개체들은 골밀도가 20% 증가했고 근력도 젊은 개체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서연이 데이터를 추가로 띄웠다. 즉, 이건 단순히 치매 예방이 아닙니다. 뇌가 젊어지면 몸도 젊어집니다. 70세의 뇌로 70세의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30대의 뇌로 점점 젊어지는 몸을 되찾는 겁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게다가 이건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늙기 시작하니까요. 서연이 다시 화면을 전환했다. 숫자가 현실적이면서도 거대했다. 뉴욕 지부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박사님, 동물 실험과 인간은 다릅니다. 아무리 세계의 AI가 예측했어도 만약 임상에서 실패한다면 10조는 물거품 아닙니까? 서연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AI 세계가 모두 80% 이상의 성공 확률을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알고리즘,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가진 AI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10조를 투자해서 1000조 시장을 잡을 건지 아니면 머독처럼 범죄자로 전락할 건지. 아까 소리를 질렀던 이사가 먼저 손을 들었다. 저는 윤 박사의 천재성을 믿습니다. 아니, 세계의 AI가 모두 같은 결과를 예측했다면 그건 신뢰할 만합니다. 80% 승률이면 충분합니다. 10조가 아니라 20조를 투자하라고 해도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노화 방지 기술이라니. 이건 인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입니다. 홀로그램 화면 위로 찬성 버튼이 실시간으로 올라갔다. 10명의 이사 전원 찬성. 그리고 전 세계 주주 의결권의 80%가 넘는 수치가 초록색으로 변했다. 서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제 그녀는 거대 자본의 목줄을 쥔 주인이 되었다.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이사회와의 숨막히는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임시 거처. 서진이 문이 열리자마자 서연에게 달려와 안긴다. 서진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다. 언니 정말 바보야?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언니 잘못되면 나 진짜 혼자 남는 줄 알았단 말이야. 서연이 말없이 서진의 등을 토닥인다. 칩과의 동기화로 차갑게 식었던 서연의 심장이 동생의 온기에 다시 뜨겁게 요동친다. 서진이 코를 훌쩍이며 서연의 얼굴을 살핀다. 정말 괜찮은 거지? 이제 안 아픈 거지? 근데 언니 아까 뉴스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우리 이제 진짜 부자 된 거야? 그 엄청난 돈 우리가 다 갖는 거야? 서연이 옅게 미소 짓는다. 부자라기보다 이제야 우리를 지킬 총알을 마련한 거지. 서진아, 이제 아무도 우리 못 건드려.
그때 창밖의 야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왕민 교수가 고개를 돌려 서연을 바라본다. 그의 표정은 안도감보다는 걱정이 앞서 보인다. 서연아, 1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낸 건 기적 같은 일이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너와 제니퍼가 하나로 연결된 이상 전 세계의 해커들과 산업 스파이들이 내 뇌파 신호를 노릴 거다. 왕민 교수가 태블릿에 복잡한 신경망 지도를 띄운다. 이 칩을 지키려면, 그리고 제니퍼라는 자아를 온전히 보존하려면 블랙록의 망에서 완전히 분리된 거대한 독립 서버가 필요해. 외부의 어떤 공격도 차단할 수 있는 오직 너만을 위한 유령의 성체 말이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인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는 제니퍼가 계산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맞아요, 교수님. 제니퍼와 제 동기와 데이터를 블랙록의 서버에 둘 순 없죠. 그들이 언제 다시 백도어를 열어 제 뇌를 해킹하려 들지 모르니까요. 독립 서버 구축은 필수예요. 왕민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정도 규모의 서버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서버 구축만 1조, 최첨단 보안 시스템 구축에 5천억. 그리고 임상 연구비가 최소 1조 5천억은 들어갈 거야. 글로벌 규모의 임상 시험이니까. 여기에 전 세계 유통망 구축, 생산시설, 인력 채용까지 합치면. 왕민 교수가 잠시 멈췄다. 최소 3조, 넉넉하게 잡으면 4조는 필요해. 이 사회가 순순히 내놓을까?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 안에서 푸른 빛의 제니퍼가 깜빡였다. 걱정 마세요, 교수님. 그 돈을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계획이 다 있거든요. 서연이 미소 지었다. 블랙록 이사들은 자신들의 수명 연장을 위해서라면 4조가 아니라 40조라도 내놓게 될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줄 두 번째 선물은 그만큼 치명적일 테니까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서버들의 웅웅거리는 진동음이 환청처럼 들려왔다. 그 시각 서울대 병원장실엔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다. 강대현 병원장은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는다. 그 정적이 오히려 지수의 숨을 조인다. 지수야, 너는 블랙록이라는 거대한 이름에 눈이 멀었던 게냐? 아니면 그들이 제시한 숫자에 잠시 취했던 게냐? 지수가 차분하게 고개를 숙인다.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데이빗과 블랙록이 가진 자본의 규모가 윤 박사의 재능보다 더 확실한 미래라고 판단했습니다. 제 오판이었습니다. 강대현이 창밖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한다. 장사꾼은 눈앞의 황금에 흔들릴 수 있지. 하지만 사업가는 그 황금을 캐는 손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법이다. 윤 박사는 이제 단순한 연구자가 아니야. 자본을 제 발밑에 둔 포식자지. 우리 병원의 명예를 지키려면 이제 그녀의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그녀가 저를 다시 받아줄까요? 제가 한 행동은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강대현이 딸을 응시한다. 진심은 전략이다, 지수야. 내가 가진 그 냉정한 머리로 계산해봐라. 윤 박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독립연구소와 센터를 운영하려면 한국 의료계의 인맥과 시스템이 절실할 거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가서 물어라. 어떻게 해야 나를 용서하겠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서로의 이익이 되겠느냐를 말이다. 지수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아버지는 사과를 구걸하라는 게 아니라 사과를 비즈니스로 성립시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 윤 박사의 마음을 돌려놓아라. 사과든 무릎이든 아니면 내 영혼을 판 대가든 상관없다. 서울대 센터의 운영권을 가져오는 것만이 내 실수를 만회할 유일한 길이다. 그녀는 감성적인 작가이기도 하니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진심을 준비해라. 지수가 깊게 숨을 들이켜며 대답한다. 알겠습니다. 윤 박사를 만나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지수의 결연한 다짐이 병원장실의 정적 속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K바이오 본사 복도의 공기는 비명과 분노로 뒤덮여 있다. 뒤바뀐 운명의 현장이다. K바이오 전무에게 뺨이라도 맞은 듯 설란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민우는 서류 뭉치를 든 채 손을 벌벌 떨고 있다. 그들 뒤로 검찰 소환 통보서를 든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멀어지는 가운데
두 사람만 남은 비상구 계단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오빠? 완벽하다며. 70% 복제 성공했다며. 설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계단실을 울린다. 민우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린다. 분명히 맞았어. 코드 구조부터 뇌파 파동까지 완벽했다고. 그런데 어떻게 실행하자마자 데이터가 스스로 증발하면서 거짓말쟁이라는 글자만 뜰 수가 있어? 이건 처음부터 윤서연이 파놓은 함정이었던 거야. 함정? 그걸 이제 알았어? 오빠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가져오는 바람에 난 K바이오에서 매장당했어. 전무가 우리 고소하겠대. 산업 스파이로 인생 끝났다고. 설란이 민우의 멱살을 잡을 듯 몰아세우자 평소 비굴하던 민우도 눈을 뒤집으며 소리를 지른다. 내가 시켰잖아. 돈에 미쳐서 나 부추긴 건 너잖아, 용설란. 500억? 현찰로 당장 들어올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겠다고. 너랑 나 공범이야. 감옥 가도 같이 간다고. 누가 공범이야? 난 그냥 오빠가 가져온 데이터를 전달만 하려고 했던 거야. 훔친 건 오빠지. 웃기지 마. 내 이름으로 된 계약서 초안 내가 다 복사해뒀어. 나 혼자 안 죽어. 윤서연이 우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다면 난 너부터 끌고 내려갈 거니까.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는 두 사람의 눈 위로 서연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환청처럼 겹쳐진다. 하이에나들에게 줄 고기는 없습니다. 설란은 힘이 풀린 듯 계단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기 시작한다. 윤서연. 그 기집애한테 우리가 완전히 당했어. 설란의 웃음소리가 계단실에 메아리 쳤다. 제니퍼의 함정 12부 끝. 제니퍼의 함정 13부 새로운 시작. 6개월이 흘렀다. 서연의 독립연구소가 강남에 완공됐다. 지상 20층, 지하 5층. 왕민 교수가 말했던 유령의 성체였다. 최상층 연구실. 서연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첫 번째 임상시험 결과가 화면에 떠 있었다. 피험자 1인지 능력 40% 개선. 피험자 3단기 기억력 55% 개선. 피험자 7언어 능력 48% 개선. 성공이었다. 왕민 교수가 들어왔다. 서연아, 대단하구나. 하지만 너 잠은 자니? 눈이 너무 충혈됐어.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눈을 감아도 데이터가 흘러요. 수십억 개의 뉴런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폭발하는 기분이에요. 왕민 교수가 한숨을 쉬었다. 서연아, 가끔은 내가 참 대단하면서도 안쓰럽구나. 내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너까지 3대째 이어진 천재성이 15년을 넘기지 못하고 치매에 갇혔잖니. 그건 축복이자 잔혹한 형벌이었지.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 뇌세포는 남들보다 몇 배나 빠르게 타올랐고 그만큼 빨리 제가 됐죠. 저도 피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넌 그 운명을 비틀어버렸어. 패치를 몸에 이식한 순간 내 뇌는 더 이상 파괴되지 않고 오히려 서버와 결합했지. 치매를 방어하는 걸 넘어 천재성을 실시간으로 증폭시키고 있어. 서연이 미소 지었다. 아이러니하죠. 할머니를 앗아간 그 병을 고치려다가 저를 인간 이상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제 뇌는 860억 개의 세포를 넘어 전 세계 서버와 실시간 동기화되고 있어요. 그때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지독하게 엉겨붙어 뇌를 옥죄던 데이터 조각들이 음표를 타고 일렬로 정렬됐다. 폭풍우 치던 뇌파가 잔잔한 호수처럼 변했다. 엄마의 품에 안긴 듯한 평온함이었다. 서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왕민 교수가 조용히 물었다. 음악이 제니퍼를 멈추게 하는구나.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흥얼거리던 노래. 그 소리가 제 뇌 깊숙한 곳에 각인돼 있었나 봐요. 이 노래만 들으면 제니퍼의 연산이 멈춰요. 왕민 교수가 미소 지었다. 음악이 AI를 잠재우다니.
예술이 과학을 이긴 셈이네. 그날 오후 강대현 병원장과 지수가 찾아왔다. 강대현이 웃으며 말했다. 윤 이사장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블랙록 이사회를 손에 쥐다니. 우리 지수의 실수는 젊은 날의 치기라 생각하고 너그러이 봐주시면. 서연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본론만 하시죠. 지수가 서둘러 말했다. 박사님, 한국 정부의 허가와 임상 패스트트랙. 제 아버지가 가진 모든 인맥을 바치겠습니다. 서연이 지수를 빤히 응시했다. 강 실장님, 그 똑똑한 머리로 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을까요? 남자 고르는 능력은 정말 꽝이더군요. 데이빗이나 민우 같은 시한폭탄들을 옆에 두다니. 지수는 모욕을 삼키며 답했다. 비즈니스의 감정은 사치일 뿐입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좋아요. 그럼 그 효율적인 비즈니스 논리에 내 조건도 하나 얹죠. 센터의 모든 치료비는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 동등하게 치료받아야 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서연이 서류에 서명했다. 좋아요.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보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내 시스템에서 두 번째 배신은 곧 삭제를 의미하니까. 같은 시각 낡은 선술집. 민우와 설란이 비어버린 소주잔 앞에 앉아 있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한 달. 민우가 웅얼거렸다. 난 이제 끝났어. 논문은 철회됐고 업계에선 매장당했어. 설란이 도끼 어린 눈으로 답했다. 오빠만 끝난 줄 알아? 난 집까지 압류당했어.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이야. 윤서연. 그 여자는 우리를 고소조차 안 했어. 그냥 세상이 우리를 찢어발기게 놔뒀을 뿐이지. 설란이 일어섰다. 우린 복수의 대상조차 아니었던 거야. 그냥 치워야 할 쓰레기였지. 설란의 처량한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3개월 후 서연의 연구소 로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였다. 서연이 단상에 올랐다. 오늘 인류 최초의 치매 예방 패치를 출시합니다.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국적과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2년 후 노화 방지 패치를 선보이겠습니다. 서연은 단상 아래 앉은 서진이를 바라봤다. 서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서연의 사무실. 서진이가 들어왔다. 언니 아직도 이래? 엄마 노래 들으면서 좀 쉬어. 응, 지금 듣고 있어. 이어폰에서 광화문 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진이가 옆에 앉았다. 언니, 이번 주말에 우리 K-팝 공연 보러 가자. 요즘 노래 좀 들어야 감각이 살지. 서연이 서진이를 바라봤다. 공연? 응. 언니 제니퍼한테도 가끔은 휴가 줘야 된다고. 우리 같이 소리 지르고 놀자. 서연이 미소 지었다. 그래, 좋아. 서진이가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언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서연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응. 그래야지. 그때 모니터 위로 제니퍼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서연,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있습니다. 서연이 눈을 떴다. 새로운 프로젝트? 서진이가 들려준 K-팝 음악을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이 음악이 인간의 뇌파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만약 우리가 K-팝을 활용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 전 세계 사람들의 뇌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다. 재밌겠는데.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서연이 잠시 생각했다. K비전. 완벽합니다. K비전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모니터가 푸르게 빛났다. 같은 시각 뉴욕. 골드만 헬스케어 CEO 사무실. 머독과 데이빗이 작은 패치를 응시하고 있었다. 머독이 낮게 말했다. 윤서연을 놓친 건 최악의 실수였어.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지. 데이빗이 고개를 끄덕였다. 골드만이라면 블랙록보다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윤서연의 패치. 우리가 먼저 복제하면 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
자네가 한국에서 확보한 데이터는 일부만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역설계할 수 있을 겁니다. 머독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좋아. 시작하지. 이번엔 윤서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제니퍼의 함정 시즌 1 끝.